며느리가 친정엄마만 데리고 제주도 갔어요. 나한텐 어머니, 집 좀 봐주세요. 딱 한마디. 그래서 나도 짐 싸서 파리로 갔습니다. 혼자서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쉿. 욕망의 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의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아니, 평범했던 시어머니라고 해야 할까요? 제 이름은 박영희.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죠. 아들 하나 있고 며느리 하나 있고 손주 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20살에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22에 아들 낳고 그때부터는 오로지 가족이었죠. 제 꿈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젊었을 때 한 번은 꿈이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프랑스어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었죠. 친구가 프랑스 영화를 보여줬는데 파리가 너무 예뻐 보였거든요. 에펠탑, 몽마르트르 언덕, 세느강.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학교 2학년 때 남편을 만났고 부모님이 결혼을 서두르셨어요.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했죠. 1년 만에 아들을 낳았고 출산 후유증이 심했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아들 유치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도시락 싸주고 중학교 때는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고등학교 때는 새벽 도시락까지 싸줬어요. 생활비가 빠듯할 땐 새벽 청소일도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비밀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날. 전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 임무를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온 지 7년째입니다. 처음엔 참 착했어요. 어머니 하면서 잘 따르고 명절 때도 일 잘하고. 그런데 아이 둘 낳고 나더니 슬슬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는 매주 오시는데 저는 손주 보려면 제가 먼저 연락해야 했어요.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손주들이랑 놀이터 가고 외식하고 주말 농장도 가더라고요. 왜 친정 할머니는 되고 친할머니는 안 되는 걸까요? 한 번은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너희 집에 왜 친정 어머니만 자주 오시니? 아들은 엄마 애들이 외할머니를 더 편하게 느껴서 그래. 이해해줘라고 했어요.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왜 저는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작년엔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4번이나 갔어요. 제주도, 부산, 강릉, 경주. 그때마다 저한테 손주 봐달라고 했죠. 저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게 손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며느리는 1년에 서너 번씩 여행을 가는데 저는 평생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봤어요. 신혼여행도 제주도 1박 2일이 전부였죠. 그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였어요. 그리고 이번엔 정말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은 5월 초 금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집에서 반찬 만들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금치 무치고 멸치볶음하고 콩나물 삶고 남편이 반찬 투정이 심해서 늘 5가지 이상은 만들어놔야 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여보세요, 며느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다음 주 금요일에 제주도 한번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제주도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우리도 같이 가자고 하는 건가? 오, 그래. 가족여행 가는구나. 좋겠다. 아니요. 저희 엄마랑 둘이 가요. 어? 친정엄마랑 둘이서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저희 엄마가 요즘 무릎이 안 좋으셔서요.
제주도 가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가려고요. 2박 3일로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목이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애들은, 아들은, 애들은 남편이 볼 거고요. 주말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렇구나.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그 기간에 집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집을 봐달라고요. 네. 남편이랑 애들이 집에 있긴 한데요. 뭐 밥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거 좀 챙겨주시면. 남편 혼자서는 애들 밥까지는 잘 못 차려서요. 그리고 큰애가 요즘 학원도 다니는데 픽업도 해줘야 하고요. 며느리는 친정엄마 모시고 제주도 2박 3일 여행 가는데 저보고 남은 식구들 밥 차려주고 청소하고 손주 학원 픽업까지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응, 알았어.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냉장고에 반찬 좀 해놓을게요. 어머니는 그냥 데워서 주시기만 하면 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주걱이 떨렸습니다. 40년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집안일 하면서 살았어요. 제 인생에서 저를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며느리한테 제주도 여행 선물 받는데 나는 왜 집에서 남은 가족밥이나 차려야 하는 걸까? 억울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분노였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다녀왔어. 왜 그래, 얼굴이? 남편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저녁은 뭐 먹지? 남편은 제 표정도 제대로 안 봤어요. 그냥 저녁 메뉴나 물어보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재료를 꺼내고 칼을 들었어요. 양파를 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양파 때문인지 제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지? 나도 사람인데 왜 나는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집이나 봐야 하는 걸까? 그리고 그때였어요. 번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떠나버릴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남편 아침 차려주고 설거지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론 어젯밤부터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도 여행 가면 안 될까? 점심 먹고 남편이 낮잠 자러 들어간 사이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요즘엔 저도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할 줄 압니다. 손주들이 가르쳐 줬거든요. 검색창에 쳤습니다. 60대 혼자 여행.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쏟아졌어요. 60대 혼자 유럽 여행, 시니어 배낭여행, 환갑 넘어 떠난 첫 해외여행. 세상에 요즘 우리 또래들이 이렇게들 다니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하나 클릭했습니다. 60대 여성분이 이탈리아에서 웃으며 젤라또 먹는 영상, 또 다른 분은 스페인에서 플라멩코 공연 보는 영상.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눈에 띈 블로그 글 하나. 환갑 넘어 처음 떠난 파리 자유여행 마이너스 후회 없습니다. 파리. 에펠탑, 개선문, 루브르 박물관. 젊었을 때 꿈꿔왔던 곳이에요. 글을 읽었어요. 두렵긴 했지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6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저를 위한 시간을 가졌어요. 파리 거리를 걸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평생 조연으로 살았어요. 항상 누군가의 누구였지 박영희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검색창에 또 쳤어요. 파리 항공권. 출발일 5월 15일 며느리가 제주도 가는 그날. 도착일 5월 20일. 인원 성인 1명. 왕복 135만 원. 비싸긴 한데 제 적금이 500만 원쯤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모아둔 돈이었죠.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숙소도 찾아봤습니다. 몽마르트르 근처 호텔. 1박에 15만 원. 5박이면 75만 원. 항공권이랑 합치면 210만 원. 여기에 식비, 교통비 더하면 300만 원 정도.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예약할까? 그런데 그때 며느리한테 온 카톡이 보였어요. 어머니, 다음 주 잘 부탁드려요. 히읗히읗.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저는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항공권 예약, 호텔 예약. 카드 번호 입력하고 여권 번호 넣고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내가 파리에 간다고? 혼자서? 무서웠어요. 솔직히 66평생 외국은 고사하고 서울 밖도 거의 안 나가봤는데 하지만 동시에 너무 설렜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파리 여행 영상을 수십 개 봤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식당에서 주문하는 법, 관광지 가는 법. 메모장에 빼곡히 적었어요. 파리 필수 회화도 배웠어요. 봉주르 번주 마이너스 안녕하세요. 메르시머시 마이너스 감사합니다. 실부플레실 부플라티 마이너스 부탁합니다. 노트에 적고 또 적으면서 외웠습니다. 짐도 미리미리 쌌어요. 캐리어 하나.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상비약, 핸드폰 충전기. 여권과 항공권은 침대 및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남편한테는 절대 비밀이었어요.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월 14일.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제주도 가요. 애들이랑 남편 잘 부탁드릴게요. 알았어. 전화 끊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나흘 정도 친구들이랑 강원도 여행 좀 다녀올게. 뭐? 갑자기? 아니, 한 달 전부터 계획했었어. 깜빡하고 말 안 했네. 동창들이랑 속초 쪽 다녀온대. 남편은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조심하고. 당신은 며느리네 집 가서 애들이랑 밥이나 챙겨 먹어. 알았어. 그렇게 남편도 속였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말하면 못 갈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깊이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옷을 입고 미리 싸둔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거실 탁자에 쪽지를 남겼어요. 강원도 잘 다녀올게. 전화는 산골이라 안 될 수도 있어. 며느리네 집 잘 부탁해.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습니다. 미리 불러둔 택시가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어요. 인천공항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나 진짜 가는구나. 파리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 반쯤이었어요. 공항은 벌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만 혼자인 것 같았어요.
66 할머니가 혼자 캐리어 끌고 잠깐 주춤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발걸음을 옮겼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파리 가시는 거죠? 혼자 가세요? 네. 좋으시겠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직원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보안 검색,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구로 향했어요. 게이트 43번. 탑승 시작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줄을 서서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은 이코노미 창가 쪽. 앉아서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더니 천천히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 정말 파리 가는구나. 12시간의 긴 비행. 잠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너무 흥분돼서.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저녁 6시 30분쯤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파리였어요. 저녁인데 해가 아직 밝았어요. 5월의 파리는 밤 9시까지 해가 있다더니 정말이네요. 공항 버스를 타고 파리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고풍스러운 건물들, 작은 카페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고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 정말 파리에 왔구나. 호텔은 몽마르트르 근처 작은 호텔이었어요. 체크인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방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파리 거리가 보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신기하게도 환해 보였어요. 나 지금 행복한가 봐. 시계를 보니 저녁 9시. 배가 고팠어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 근처 작은 비스트로에 들어갔어요. BONSOIR. 테이블 포원 플리즈.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봤는데 전부 프랑스어였어요. What do you recommend? Our COQ 오빈 is very good today. 닭고기를 와인에 고아 만든 요리가 나왔어요.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있어. 와인도 한 모금 마셨어요. 평생 술 거의 안 마셨는데 그날은 마시고 싶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혼자서도.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목적지 없이 그냥. 작은 광장을 지나갔어요. 아코디언 켜는 거리 악사가 라 바이엔 로즈를 연주하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나 지금 정말 행복하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자유. 이게 자유구나. 다음 날 파리에서의 첫 아침이었어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자 파리의 아침이 보였어요. 오늘은 에펠탑부터 가볼까? 지하철을 타고 트로카데로역까지 갔어요. 역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갔을 때 눈앞에 에펠탑이 펼쳐졌습니다. 세상에. 말문이 막혔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내가 진짜 에펠탑 앞에 있구나. 60년을 꿈꿔왔던 이곳에 드디어 왔구나. 사진을 찍었어요. 셀카도 찍고 에펠탑만 찍고 100장도 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표를 사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꼭대기에서 본 파리 전경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느강이 흐르고 건물들이 펼쳐지고 저 멀리 몽마르트르 언덕이 보이고 이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에펠탑에서 내려와 세느 강변을 걸었어요. 강 옆 노점에서 크레페를 샀습니다. 초콜릿 크레페.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개선문도 가고 샹젤리제 거리도 걷고 다리가 아팠지만 행복한 아픔이었어요. 둘째 날은 루브르 박물관에 갔어요. 입장하기까지 줄이 엄청 길었지만 기다릴 만했습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압도당했어요. 천장도 높고 작품도 엄청 많고 모나리자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봤어요. 모나리자를.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그 신비로운 미소.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봐왔을 그 미소를 지금 제가 보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루브르에서 4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넓었거든요.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셋째 날은 베르사유 궁전에 갔어요. 궁전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방들, 거울의 방, 넓은 정원. 정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5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요. 유아 언론, 트래벌링 언론, 예스 언론, 원더펄, I am also 언론, 마이 와이프 패스트 어이 레스트 이어. 부인이 작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혼자 여행 다니신대요. She always wanted me to keep traveling. So I do. For her and for me. 그분과 한참을 얘기했어요. 헤어질 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Never too late to live your life. But don't wait too long. 인생을 사는데 늦은 나이는 없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도 말라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넷째 날은 몽마르트르 언덕을 올랐어요. 계단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사크레퀘르 성당이 있었어요. 성당 앞 계단에 앉아서 파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파리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아름답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언덕 위 작은 광장으로 갔어요. 거기서 거리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 화가가 저를 보고 손짓했어요. 매덤, PORTRAIT. How much? 30유로. 오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VOIL. 그림 속 제 모습은 제가 본 제 모습과 달랐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행복해 보였어요. 뷰터펄. You look very happy.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저 행복해요. 정말로. 그림을 받아들고 30유로를 건넸습니다. Thank you so much. You have beautiful smile. Don't forget to smile. 웃는 걸 잊지 말래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봤어요. 아들한테서 부재중 전화 17통. 며느리한테서 문자 22개. 남편한테서 카톡 31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문자를 열어봤어요. 며느리 어머니 어디세요? 며느리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며느리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 엄마 어디야? 아들 엄마 전화 좀 받아. 아들 엄마 왜 연락 안 돼? 남편 여보 전화 좀 해.
남편 무슨 일이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남편 여보, 나 진짜 걱정돼. 연락해. 아, 들켰나 봐요. 사실 제 계획은 며느리가 제주도 다녀오는 날 저도 귀국해서 며느리한테는 비밀로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주도에서 하루 일찍 돌아온 거예요. 친정엄마가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급하게 돌아왔대요. 며느리가 집에 왔는데 남편도 없고 저도 없고 애들만 혼자 있었던 거죠. 아들이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회사 간 사이였대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남편한테 전화했고 영희가 강원도 여행 간다고 했더니 친구들은 아무도 모른대요. 그렇게 거짓말이 탄로 났어요. 저는 파리 호텔 방에서 쏟아지는 전화와 문자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손이 떨렸지만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2번 신호가 갔을 때 바로 받았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왜 연락 안 받은 거야? 우리 다 미칠 것 같았어. 미안해. 여행 중이라서. 여행. 강원도 간 거 아니었어. 강원도 아니야. 그럼 어디야? 파리. 뭐? 한동안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파리에 있어.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근처 호텔이야. 미쳤어. 갑자기 왜 파리를? 아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혼자 파리를 가. 위험하잖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해. 괜찮아. 나 잘 있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너희 며느리가 친정엄마 모시고 제주도 가잖아. 나도 여행 가고 싶었어. 그러면 말을 하고 가지. 말하면 보내줬겠어. 아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엄마, 나도 사람이야. 나도 여행 가고 싶고 쉬고 싶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 모레 돌아가. 비행기표 끊어놨어. 걱정 마. 엄마, 미안해. 아들이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했어요. 잠시 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집 봐달라고만 하고 저희 엄마만 모시고 여행 간 게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흐느끼고 있었어요. 전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어머니도 여행 가고 싶으실 수 있다는 걸. 어머니도 쉬고 싶으실 수 있다는 걸.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다는 걸.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가 우니까 저도 울컥했습니다. 저만 생각했어요. 제 엄마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 파리 여행 잘하시고 오세요. 그리고 돌아오시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약속드릴게요. 고마워. 저희 엄마도 많이 미안해 하세요. 돌아오시면 저희 엄마도 사과드릴게요. 괜찮아. 이해해. 앞으로는 다 같이 다닐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엄마 아빠 다 같이요. 약속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필요했어요. 제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계속 참고만 살았을 거예요. 그날 밤 남편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응. 파리에 있다며? 응.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보내줬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당신한테 신경을 못 썼나 봐. 응. 혼자 파리 가서 무섭지도 않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좋아.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여보. 응? 다음엔 나도 데려가. 그럴게. 사랑해, 여보.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결혼 40년 만에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후회는 안 됐습니다. 마지막 날인 5째 날. 오늘 저녁 비행기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파리 거리를 걸었습니다. 호텔 근처 빵집에서 크루아상을 사서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나 내일이면 한국이구나. 아쉬웠어요. 더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야죠. 제 일상으로. 아니, 이제는 조금 달라진 일상으로. 점심때 호텔에 돌아와 짐을 쌌어요. 파리에서 산 작은 기념품들. 에펠탑 모형, 열쇠고리 엽서들. 그리고 몽마르트르에서 그린 제 초상화.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에펠탑에 한 번 더 갔어요.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고마워, 파리. 내가 나를 찾을 수 있게 해줘서.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출국 심사 받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녕, 파리. 언젠가 또 올게. 12시간의 비행. 이번엔 잠이 왔어요. 편안하게 잤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입국 심사 받고 짐 찾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랐어요. 아들 네 가족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남편, 아들, 며느리, 손주 둘. 5명이 줄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꼬맹이들을 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남편이 다가왔어요. 잘 다녀왔어? 네. 응. 고생했어. 혼자서 먼 길. 며느리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생하셨어요. 며느리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봐요.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아들이 제 캐리어를 들어줬어요. 엄마, 차 이쪽이야. 가자. 차에 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나물들. 맛있다. 다행이다. 더 드세요. 며느리가 계속 제 밥그릇을 챙겨줬어요. 식사 후에 손주들이 물었어요. 할머니, 파리 어땠어? 응, 정말 좋았어. 우리도 데려가 주지 그랬어. 다음에 같이 가자. 정말? 약속이야? 응, 약속.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내년 여름에 가족 여행 가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엄마 아빠 다 같이요. 유럽으로요. 정말? 네. 어머니가 혼자 다녀오신 걸 보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좋은데 모시고 가고 싶어서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파리에서 그린 제 초상화를 거실 벽에 걸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남편이 와서 봤습니다. 이거 당신이야? 잘 그렸네. 근데 실물보다 더 예쁜데. 무슨 소리야? 진짜야. 여기 그려진 당신 표정. 정말 행복해 보여. 응, 행복했어. 미안해, 여보. 나도 당신한테 소홀했어.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음엔 나도 같이 가자. 파리든 어디든. 그래. 파리에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게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약속대로 자주 저를 초대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같이 밥을 먹죠. 손주들도 자주 봅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도 만났어요. 셋이서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죠. 제주도 가실 때 절 안 데려가신 거 서운했어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더니 친정 어머니가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같이 가요. 우리 셋이서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달에 셋이서 경주로 1박 2일 여행 가기로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남편이 이제는 집안일을 도와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당신 평생 혼자 다 했잖아. 이제는 내가 좀 해야지. 그리고 다음 달에는 남편이랑 둘이서 제주도 갈 거예요. 3박 4일로. 신혼여행 이후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이에요. 그리고 내년 여름. 며느리가 약속한 대로 가족 모두 유럽 여행을 갈 거예요. 남편, 아들, 며느리, 손주들, 며느리, 친정 부모님까지. 다 같이. 10일 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돌 거래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은 또 혼자 떠나고 싶어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내년에 혼자 또 여행 가고 싶으시면 가세요. 제가 아버지 모시고 애들 볼게요. 고마운 며느리예요. 지금 제 방 책상에는 파리에서 그려온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가끔 그 그림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구나. 저렇게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구나. 그리고 다짐해요.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살겠다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겠다고. 66,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에요. 제2의 인생. 이제부터는 남편의 아내도 아들의 엄마도 손주들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영희로 살 거예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거 참지 말고 가고 싶은 곳 미루지 말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인생 살아보세요.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박영희. 60년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 겁니다. 파리에서 저를 찾았고 이제는 매일매일 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정말로.